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중 민주당 측이 돌연 조직적 개입과 특이한 흐름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중간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여론조사의 원칙인데 무엇을 보고 왜곡을 주장하며 판을 멈춘 것인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황이나 의혹만으로도 전격적으로 경선을 중단시키는 민주당입니다. 특이사항을 발견해 여론조사를 중단했다며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인 여론조사에 상당한 왜곡이 발견됐기 때문에 설사 우리 김상호 후보 유리하게 여론조사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왜곡을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진보당은 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특이사항을 파악한 것이 없다며 특정 세력 개입에 대한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초 합의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민주당이 울산에서 조사를 중단시킨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적 개입과 변칙적 흐름, 과학적 의심, 쉽게 말해 진보당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너무 열심히 받아서 여론조사 수치가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당원들이 전화를 열심히 받은 게 조직적 개입이라 칩시다. 그게 불법입니까?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입니까? 그저 자신들의 조직력이 밀려 수세에 몰리자 핑계를 댄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층 결집은 합법적 경쟁입니다. 어느 선거에서나 여론조사 기간에 자기 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당원들에게 독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운동입니다. 진보당의 응답률이 높았다면 그것은 진보당의 조직력이 강한 것이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분리하니까 룰을 깬 것입니까?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진보당 지지자들이 전화를 너무 잘 받아서 우리 후보가 밀리는 것 같으니 일단 조직적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판을 엎자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김상우 후보 캠프와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님이 강조한 변칙적 흐름과 조직적 개입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상우 캠프와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의 주장을 여론조사 메커니즘과 현장 상황을 제가 추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일어난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단일 후보 결정 여론조사 중단의 원인을 저희의 내피셜로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마주한 이 이상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상상을 초월한 속도의 초고속 샘플 마감. 이 샘플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연령별, 지역별로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말 조사는 응답률이 낮아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울산, 특히 북구나 동구 같은 노동자 밀집 지역은 진보당의 세포 조직과 현장 결집력이 대단히 강한 곳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보당 지지층 사이에서 대대적 가이드라인이 돌며 특정 연령대와 지역의 응답률이 개시 직후 순식간에 100% 마감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반 시민 여론이 아닌 기획된 수치라며 이를 변칙적 흐름으로 보시는 것 아닌지요? 두 번째, 지지층 결집 매뉴얼에 대한 조직적 개입 의혹입니다. 민주당 측은 특정 세력이나 노동조합 단체, 대합방 등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이렇게 답해라, 즉 지지 정당은 없다고 하되 후보는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식의 조직적 대응 지침이 공유된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울산 시민 전체의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개입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원들에게 독려하고 그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화를 받아 응답률을 채운 것이 과연 부정선거입니까? 그것은 진보당의 현장 조직력이 민주당을 압도한 것뿐이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조직력 싸움에서 밀려 후보 자리를 내어주게 생기자 조직적 개입이라는 거친 프레임을 씌워 일단 판을 엎어버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조사가 끝나기 전에 밀봉되어 있어야 할 데이터의 흐름을 민주당은 대체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특이사항을 논했단 말입니까? 만약 조사기관이 중간 결과를 유출한 것이라면 이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뿌리채 흔드는 더 큰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변칙적 흐름의 실체는 결국 우리가 불리하니까 일단 들어놓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었는지, 민주당은 그 조직적 개입의 구체적인 물증을 당장 유권자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 민주당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히 농지법, 차명대부업법 위반, 여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일관입니다. 김용남의 차명대부업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감찰 요구는 검도를 넘은 것으로 치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가 울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조직적 개입과 변칙적 흐름은 바로 이곳 양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산에서는 경선 투표 직전에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가짜 허위 문자가 대량 살포되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기습적으로 문자를 뿌려 여론을 오염시킨 것,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불법적 조직 개입이자 악의적 변칙 흐름 아닙니까? 당원들이 합법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아서 울산의 흐름은 이해할 수 없다면, 진보당 당원들이 합법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은 이 울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면, 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판을 깨어버린 민주당이 투표 직전 양산의 명백한 가짜 허위 문자 정황에서 근거는 없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내 편이 유리할 때는 침묵하고 내 편이 불리할 때는 합법적 조사마저 멈춰 세우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보여준 울산 양산 침묵의 추악한 본질 아닙니까? 김두관 총괄 선대위원장님은 양산시을 지역위원장이시고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 양산에 대한 불공정한 경선 과정은 침묵을 하시더니 이제 울산에서는 왜 지금처럼 적극적 행보를 보이십니까?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양산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 과정에, 그 경선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정의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정당이 달라도 공익적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호 검증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거판의 기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라는 공적인 무대에서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처럼 도덕성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 터졌다면 경쟁 정당으로서 공식적인 해명이나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요구에 대해 왜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검도를 지켜라 하며 선 끊는 민주당의 형태는 시청자나 또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오만하고 폐쇄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조성래 사무총장 겸 총괄선대 본부장은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확인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당의 검증은 당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면 다른 정당의 요구를 핑계 삼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윤리 감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남의 당에 참견 말라는 그런 막대먹은 태도는 결국 의혹의 본질인 차명 대부업 문제를 가리고 정당 간의 감정 싸움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정령적인 메신저 공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결함, 즉 대부업 의혹을 가지고 선거에 나오면 그 악재가 평택을을 넘어 진보 진영 전체의 전선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본 진보 진영 전체의 승리를 위해 문제가 있는 후보는 당이 빨리 쳐내라고 쓴소리를 한 것인데, 이를 검도를 넘는 행위로 모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같은 편이면 무조건 눈 감아줘야 동지냐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은
왜 공당을 향해서 자기 당의 후보도 아닌데 그것도 조국혁신당의 대표를 향해 왜 사퇴를 요구합니까? 왜 남의 당의 후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낯살 드시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세종시갑 후보의 앱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하며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 앞에서는 왜 과거의 그 엄격한 잣대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타 정당의 정당한 비판마저 네거티브로 치부하며 감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민주당이 필요할 때만 공정과 도덕을 외치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또 하나의 고무줄 잣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번 울산 진보당과의 단일화 경선 중 일방적 여론조사 중단과 양산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문자 대량 발송, 중앙심사위 기각 처리 등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특히 김용남 후보의 해명도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유튜브를 통해 할 것 같다는 발언은 솔직히 집권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당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남의 당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민주당, 그렇다면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권한이 오직 민주당 지도부 손안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공당의 후보는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는 공인입니다. 거대 정당의 파워를 내세워 의혹을 은폐하려는 태도야말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울산 양산 사태에 이어 이번 평택 재선거의 감찰 거부 파동까지 민주당이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 중단 사태와 양산 등에서 불거진 당내 경선 과정의 여러 잡음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선거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겨루는 승부의 무대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 공정한 규칙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깨끗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를 모두가 승복하는 것에서부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 비로소 그 결과에 힘이 실리고 그렇게 선출된 리더만이 유권자들의 온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룰을 지키는 정직한 노력이 조직력의 차이라는 명분으로 폄훼되어서는 안 되고 투표 직전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반칙이 승리의 훈장으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이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한다면 그 어떤 유권자가 선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공당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로 이어진다는 상식이 이번 선거에서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김우선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공정과 상식의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감시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뚜껑 또 안 열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네? 울산만 왜 멈춥니까? 울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양산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용남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한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이 태도가 정말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동영상으로 올리겠죠. 제가 오늘 방송을 길게 하면 항상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맞춰서 올리거든요.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시고요. 김우선TV의 다른 동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당선이에요. 이 상황에서 김용남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는 없습니다. 김용남이 당선되는 순간 민주당은 선택 못 받고 다음 정권 못 잡아요. 23대 국회의원 선거 폭망한다니까요. 그럼 조국은요? 조국이 선거에 진다고 선거에 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조국은 저도 크고 당선되면 더 크고 조국의 서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국 대표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네거티브 아닙니다. 선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검증은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타 당이라 할지라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을 요구해야죠. 왜? 조국혁신당이 감찰할 수 없잖아요.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감찰을 안 하니까 감찰을 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고 그걸 알아서 민주당에 요구를 한 거 그게 왜 검도를 넘은 겁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오만 프로그램, 오만 라디오 프로그램 돌아다니시면서 왜 예전에는 호남에 후보를 내지 마라, 조국은 부산도 오지 마라, 조국은 군산도 오지 마라, 울산 나오지 마라, 조국은 이번에 평택에서 사퇴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 개짓거리 아닙니까? 개짓거리. 그죠? 완전히 넘어섰죠. 여러분, 제 민주당을 깔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당 쪽에서 온 사람들 공천해갖고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개짝살이죠. 국민의힘당 출신 살려주려고 하다가 민주당 지금 여러분 호문을 다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개쓰레기 그 신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당 내부의 혼란이자 민주당 내부 째기가 성공한 겁니다. 민주당은 훼손당하고요, 갈갈이 찢어진 우산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대표가 진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정청래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살고 민주선거도 살고. 진짜 알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 대한민국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고요,